어머니, 제발 조심 좀 하세요. 또 접시를 깨뜨리신 거예요? 요즘 어머니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아 정신이 없어요. 미안하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워 떨어졌구나. 저는 올해 65, 평생을 아이 키우고 가족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언제까지 자식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왜 내 삶인데도, 내 집안인데도 행복하게 수만 번 제대로 모시고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본격적으로 사연 들어가기 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큰아들 가족과 같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것보다 가까이서 손주도 보고 아들 얼굴도 자주 보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냥 단순하게 가족이 곁에 있으면 든든하겠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현실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바쁘고 예민한 편이었고 아들은 일에 지쳐 늘 피곤해했습니다. 손주는 또 손주대로 천방지축이라 저까지 덩달아 지치는 날이 많았죠. 집안일 조금 도와주려고 해도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방법이 다르니까 제가 할게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어쩐지 제가 짐이 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반찬을 좀 꺼내놓다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깨먹는 게 그릇인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더니 차갑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제발 좀 조심해 주세요. 요즘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순간 제 가슴이 꽉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말문이 턱 막혀서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중얼거렸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평생 가족 위에 헌신해 왔는데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대접받는 건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는 집에 있는 순간순간이 두려웠어요. 문 하나 여는 소리에도 놀라고 부엌에 잠깐만 서 있어도 긴장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어쩐지 제가 온 집안에 민폐라도 끼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눈물 삼키며 지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날, 제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5이지만 아직 제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밥도 차려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잘 챙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단지 외롭고 불안해서 그리고 가족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 삶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깨달음이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은 정보가 있었어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공공주택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 어르신들이 같은 건물에서 지내고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서 집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평생 살면서 복지 혜택이란 걸 제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정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자유 없이 갇혀 사는 요양원이 아니라 내 집처럼 편안한 곳에서 나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희미한 희망이 제 안에서 조용히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식 구박과 서러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 스스로 결단을 내려 시니어 공공주택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자식 때문에 마음 다친 분들, 독립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인생을 바꿀 작은 실마리를 분명 하나는 찾게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날이었어요. 며느리와 작은 신랑이가 있던 바로 다음 날, 저는 혼자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편치가 않았어요.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자니 제 옆에 앉은 아주머니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어르신 공공주택 들어간 지 한 달 됐는데 진짜 너무 좋대. 집도 깨끗하고 관리비도 싸고 이웃도 다 또래라 하나도 안 불편하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공공주택? 그게 뭐지?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 평생 내 집 마련, 월세, 전세 걱정만 하고 살아왔지. 나라에서 나 같은 나이 든 사람에게 주거를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건 미처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나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사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나이 들어서도 낯선 곳에 가면 겁이 나고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 내 삶을 대신 바꿔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문을 열고 민원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나이가 좀 있는데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나요? 직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상담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쑥 내려앉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직원은 제가 묻기도 전에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시니어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 든 분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아파트예요. 임대료도 저렴하고 집안의 미끄럼 방지, 응급벨, 손잡이 같은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어르신 안부를 매일 확인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랄까, 마치 캄캄한 방 안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능할까? 그동안 저는 나이가 들면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아니면 자식집,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여겼죠. 그런데 독립하면서도 안전한 삶이라는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직원은 이어서 저에게 신청 조건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복잡한 말 대신 쉽게 풀어 설명해줬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르신처럼 연금이나 조금의 생활비로 사는 분들 대부분이 신청 자격이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우선 입주 대상인 지역도 많고요. 무엇보다 관리비가 적게 나와서 부담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직원의 설명을 듣는 내내 마음속에서 희망이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다시 나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조용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에서 매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눈앞이 조금 환해지더라고요. 직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면서도 낙상 걱정 없고
응급벨만 누르면 금방 연락되는 구조 때문에 이곳을 많이 선택하세요. 게다가 프로그램도 많아서 외롭지 않고 건강도 유지된다고들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그릇을 깨뜨렸을 때 며느리가 지적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움츠러들었지만 사실 저는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실수를 한 것뿐이잖아요. 그 일이 죄가 되는 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제가 가야 할 새로운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는데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살피며 걷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머리를 베개에 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보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공주택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담이 아닌 삶,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선택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선택할 용기를 가질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요. 신청을 결심하고 나서도 사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막상 들어가면 외롭지 않을까? 자식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선택이 더 어렵잖아요. 익숙한 고통이더라도 계속 붙잡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제 감정보다 제 삶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공공주택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실제로 집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안내된 주소로 향했는데 가는 길 내내 긴장 반 기대 반이었죠.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새 출발일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깨끗하게 정리된 화단이었습니다. 철이 지났는데도 꽃 몇 송이가 남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낡은 느낌보다는 누군가가 꾸준히 돌보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입구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건물 안에서 은은한 남방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따뜻한 환영 인사를 받는 것 같았어요. 관리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시니어 전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이고 혼자 사시거나 부부끼리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 편하도록 집안 구조부터 안전설비까지 모두 신경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고 양쪽 벽에는 손잡이가 길게 설치돼 있었어요. 아,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나이 든 사람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건 비상 호출 버튼이 각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넘어지거나 갑자기 아플 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연락이 온다고 하더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발견이 늦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장치라며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어 안내된 샘플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숨을 들이셨습니다. 방이 크지는 않았지만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바닥은 따뜻했고 구석구석이 깨끗했어요. 구조도 정말 단순했습니다.
주방도 작고 욕실도 문턱이 없고 수납장은 손이 잘 닿는 높이에 있었죠. 무엇보다 마음을 움직인 건 욕실이었습니다. 손잡이가 양쪽에 튼튼히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이었어요. 저는 순간 며칠 전 집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무릎이 조금 비틀렸는데도 한동안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 집의 욕실은 여기라면 나이 들어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은 제 표정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 집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전 구조 때문이에요. 누구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에게 패 끼친다는 생각도 안 해도 되고요. 정말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묵직한 돌덩이가 서서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식 집에서 느꼈던 불안, 눈치, 외로움이 그 짧은 설명 속에서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어 커뮤니티 시설도 구경했는데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공동식당, 간단한 운동기구가 있는 작은 헬스룸, 동네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실까지 이런 게 다 있다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덧붙였습니다. 여기서는 생활지원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어르신 안부를 확인해요. 문자나 전화 대신 직접 방문해서요. 혹시 며칠 동안 문이 안 열리면 바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크게 줄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아픈 날도 힘든 날도 아무도 모를 때가 많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도 가족들은 각자 바쁘니까 제가 어떤 상태인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사라지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확인되고 여기 계시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곳이라고 느껴졌어요. 시설을 다 둘러본 뒤 직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혼자 살고 싶지만 외로움 없이 살고 싶은 분, 그리고 고령이라 안전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주거예요. 요양원처럼 규칙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집처럼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서 필요한 도움은 옆에서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순간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누구에게도 부담 안 되는 삶? 누구 눈치도 안 보는 삶? 내 방에서 내 시간대로 살 수 있는 삶. 그 모든 것이 계산기 두드리듯 머릿속에서 저절로 정리되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내 나이 65이라도 새로운 삶은 지금부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비친 제 얼굴이 며칠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마음속의 긴장과 억눌림 대신 작은 용기와 희망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을 결심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제 인생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손때 묻은 사진첩, 젊은 시절 기념으로 받았던 시계, 아이들 어릴 때 입혔던 작은 티셔츠들. 사실 저는 늘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해주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그 과정에서 제 삶은 늘 뒤로 밀렸죠. 아무도 탓하지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제 자신을 잊고 살았다는 걸 공공주택을 알아보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진짜 이걸 제출해도 되는 걸까? 내가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또렷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계속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공공주택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서류가 잘 접수됐습니다. 공공주택은 대기가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괜찮으셔서 빠르게 연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풀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도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있다는 사실에 벅찬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히 걱정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아들은 이해해줄까, 며느리는 뭐라 할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무거웠던 건 내 삶의 선택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지. 그래서 큰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공공주택 신청했어.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싶어서. 아들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불편했어? 그 말이 저는 조금 아팠지만 저는 이번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너희 집이 불편한 게 아니야.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작은 일에도 눈치가 보이고 너희한테 피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힘들었어. 내가 내 나이답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지내고 싶었어.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아들도 며느리도 저도 서로가 무슨 마음인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각자 마음속 짐을 쌓아왔다는 걸요. 아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한 생활 찾는 거면 난 응원할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고 안심이 되던지 눈물이 왈칵 떨어져서 아들 앞에서 어쩌면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 순간 저는 서러움보다 오히려 서로를 놓아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마음 한구석이 편해진 느낌으로 잠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감정의 매듭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드디어 공공주택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입주 날짜 조정해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새로운 형편이 열립니다. 하고 안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짐을 천천히 꾸렸습니다. 크고 무거운 것들은 거의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래된 그릇, 묵은 이불, 쓸모없는 장식품 대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제 옷 몇 벌, 가벼운 냄비 하나, 그리고 사진첩 한 권. 이사 준비를 하면서 과거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짐도 마음도 가벼워지자. 혼잣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입주 당일 아들과 손주가 작은 상자 몇 개를 들여다 주었습니다. 손주는 새 집을 마구 구경하고 다니면서 할머니 여기가 좋아요. 여기 살면 할머니 안 다칠 것 같아. 라고 말해줬는데 그 작은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제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냉장고에 음식을 몇 가지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하지만 엄마 삶을 엄마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마음속 깊은 곳이 울컥했어요. 평생 엄마 역할에만 묶여 산 제가 비로소 한 사람의 나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해가 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도 있구나. 지금도 그날의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허름하거나 쓸쓸한 곳이 아니라 나처럼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제가 참 잘한 선택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공공주택으로 이사온 첫날 밤 작은 스탠드불 하나만 켜두고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지 않아도 되는 이 방이 처음으로 내가 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떤 말 들을까, 어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작은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에서 물만 끓여도 며느리 표정이 신경 쓰였고 아들 퇴근 시간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조금 늦게 일어나도 조금 일찍 움직여도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끓이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웃들도 참 따뜻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식당에서 보이면 어제보다 얼굴이 더 밝아 보이네요 하며 웃어줍니다. 어떤 날은 저보다 먼저 프로그램 소개지를 문틈으로 넣어주고 우리 같이 참여해요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처음으로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봤습니다. 스트레칭 수업이었는데 몸이 굳은 저는 따라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몸이 놀라지 않게 숨부터 고르세요.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누군가가 저의 속도를 기다려준다는 건 예전엔 받아본 적 없는 배려였거든요. 운동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어르신 처음 뵙죠? 다음에도 같이 해요. 이렇게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그 따뜻한 인사가 제 마음에 햇살처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생활지원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문을 두드립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짧은 몇 마디인데 그 몇 마디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로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외로움보다 안심과 안정이 더 큽니다. 놀랍게도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이 많아 자주 다투기도 했는데 이곳에 살고 난 뒤로 아들은 매주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목소리 좋아졌네. 엄마가 행복해서 다행이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는 아들에게 나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엔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죠.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쓸쓸하지 않고 방 안이 조용해도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제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소가 보이는 걸 느낍니다. 아무도 모르게 울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씩 환해지는 제 얼굴이 참 낯설면서도 기쁩니다.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고 나서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 말이 괜히 가슴을 찌르듯 울컥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건 정말 큰 위로더라고요.
또 프로그램 강사님도 처음보다 몸이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여기 생활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나는 짐이다. 나는 늙었다. 나는 폐만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내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제가 다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비로소 저는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이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걱정? 공공주택에 이사하고 나서 제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바로 돈 걱정이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네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쓰면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런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곳 월세는 얼마나 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부담이 적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공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아주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월세는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가 내는 금액은 한 달에 대략 14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입니다. 예전처럼 관리비가 30만 원씩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난방비나 공용 전기료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까지 포함해도 월 25만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금액이지?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나이 든 사람에게 집 문제만큼 무거운 부담이 없다는 걸 나라에서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공동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날도 있고 도시락 배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하루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절약됩니다. 저는 매달 기본 식료품만 조금 사두고 반찬은 적당하게 만들어 먹습니다. 혼자 사니 양도 적게 필요하고 냉장고도 작아서 무리하게 쟁여둘 일이 없어요. 이런 조그만 변화들이 모여 제 생활비는 한 달에 총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들네에 있을 때조차도 식비, 생활비가 부담돼 제가 조금만 더 먹어도 미안했고 밥 반찬 하나도 눈치를 봐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사는 만큼만 쓰면 되니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아들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있는 데서 생활비가 이렇게 적게 드는 줄 몰랐어. 엄마가 이사 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던지요. 저도 처음엔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좋지 않은 시설 아닐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아서 더 간단하고 더 편하고 더 자유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내가 내 월세를 내고 산다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기분. 이것이 제게는 무척 큰 힘이 됩니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제가 꼭 아껴만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니 가끔은 맛있는 빵도 사 먹고
이웃들과 커피 한잔하는 시간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돈 걱정이 줄었기 때문에 생긴 여유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들 하지만 사실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상황.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런 두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공공주택이 참 고마운 이유는 연금이 많지 않아도 한 달 생활비가 충분히 감당된다는 점이고, 이게 바로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비용 구조라는 점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작은 방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이런 거구나. 비록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안에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이 감정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입니다. 만약 저처럼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혼자 살면 돈이 너무 들까 걱정하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생각보다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이곳 생활이 제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덜어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노인이 되어 가장 큰 복지는 비싼 보조금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여유라는 걸요. 건강 문제?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혼자 사시는데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사실 저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아플 때 곁에서 손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막상 이 공공주택에 살아보니 그 걱정이 다른 곳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냐면 이곳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아도 안전하도록 설계된 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을 둘러봤을 때 제일 놀랐던 건 방안과 화장실 곳곳에 있는 응급 호출 버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어지럽거나 넘어진 상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관리실과 생활지원사님에게 연락되는 장치입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연락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벽에는 튼튼한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서 평범한 욕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저처럼 무릎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생활지원사님이 매일 방문해서 제 안부를 확인해 줍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제 상태를 살펴주시니 혹시 며칠 동안 집에서 안 나오면 바로 확인을 하러 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속이 안 좋아 누워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제 하루를 챙겨준다는 것만으로도 병이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보건소와 병원 연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공주택에 살면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안내해주고 혈압혈당 체크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혈압이 심하게 오르는 바람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생활지원사님이 바로 병원까지 같이 동행해 주셔서 수월하게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 길을 걷는 것도 무서웠을 텐데 그날은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주택에는 낙상 감지 센서나 문 열림 체크 시스템이 적용된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생활지원사님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서 혹시 모를 사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혼자 산다고 해서 예전처럼 사고 나면 아무도 모른다는 불안은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아도 그 어떤 때보다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아프고 낙상하는 것이 두려운 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감정이에요. 저도 그 두려움이 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매일 제 안부를 묻고 제가 누워있으면 바로 도와줄 사람이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연락이 빠르게 닿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건강 걱정 때문에 불안해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오늘도 잘 살아냈다 하는 작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혼자 살고 싶은데 건강이 걱정돼요. 이런 불안이 있으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공공시니어 주택은 건강 문제 하나 때문에 혼자 사는 걸 포기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입니다. 저처럼 두려웠던 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마음 한쪽이 훨씬 가벼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혼자 사시는 건 좋은데 요양원하고는 뭐가 달라요? 저도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그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요양원 가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직접 경험해 보니 두 곳의 삶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낀 차이를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은 몸이 많이 약해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직원분들이 식사, 목욕, 약 관리 같은 걸 많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돌봄은 확실하지만 그만큼 규칙도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하고 외출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면에 제가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든 집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이 모두 자유롭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제가 정하고 밥 먹는 시간도 제가 정하고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은 나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제가 선택합니다. 제가 주인이 되는 생활이죠. 또 요양원은 대부분 공동생활이 많습니다. 방도 여러 명이 쓰는 경우도 있고 공용 공간도 많죠. 하지만 공공주택은 철저히 개인 공간입니다. 문만 닫으면 완전히 나만의 집이 됩니다. 조용히 있고 싶으면 조용히 있고 사람이 만나고 싶을 때는 복도에서 인사 나누고 공동 프로그램에 나가면 금방 이웃들도 사귀게 돼요. 건강 문제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도 공공주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응급 버튼이 집안 곳곳에 있고 생활지원사님이 매일 안부를 확인해주고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24시간 간호는 아니지만 혼자 사는데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안전장치는 다 갖춰져 있어요. 무엇보다 큰 차이는 비용입니다. 요양원은 정부 지원이 있어도 한 달에 7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월세와 관리비 합쳐도 대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처럼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줄고 돈 걱정이 훨씬 적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 요양원은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 머무는 곳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공공주택은 내가 다시 시작하는 곳이라는 느낌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저의 속도대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요양원은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공공주택이 훨씬 잘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공간에서 나답게 사는 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서 산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나갑니다.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동안 제 마음도 몸도 그리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살던 때에는 수만 번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으로 오고 나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나이, 내가 나를 위해 용기 낼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려워서 가족에게 얹혀 살며 버티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리듬대로 자기 속도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삶이 비록 작은 방이라도 그 안에서 다시 웃고 다시 숨 쉬고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라는 걸요. 이곳에서 생활지원사님이 제 안부를 묻는 작은 인사, 옆집 어르신이 건네는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요 라는 말 한마디, 스트레칭 교실에서 함께 웃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큰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아침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자유, 몸이 조금 아파도 누군가가 바로 확인해주는 안심,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 제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서럽고 답답하고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고 혼자라고 해서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늙어갈 권리가 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나이에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늦게나마 그 용기를 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 하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창가였습니다. 따뜻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